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담배값이나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기아차 전 노조 간부가 채용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챙긴 뒤 잠적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이전과 함께 나홀로 내려와 생활하는 임직원들이 많은 현실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의 소신 있는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담양 펜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펜션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구의원 부부를 오늘 소환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값이나 주민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서민의 세부담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의 하수 처리 비용은 338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질 기준 강화로 약품 비용 등이 늘면서 하수 처리 비용이 증가한 게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적자 보정과 물가 인상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광주시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내년 5월부터 3년 동안 매년 10% 안팎으로 올려 총 28%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 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로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5월부터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은 톤당 현재 4,800원에서 2017년에는 6,000원으로, 산업용은 18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육탕용은 1,000톤 이하인 경우에는 톤당 42만 원, 1,000톤 초과 시에는 70만 5천 원으로 하수도 요금이 오릅니다. 광주시는 상수도도 현재 공급 원가 이하의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다며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지난해 10%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상수도 요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요금이라는 게 하나만 내는 것도 아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모든 걸 다 합산해서 내기 때문에 그 조금씩만 올라도 그 체감이라는 건 엄청난 효과로 다가오는 거죠. 정부가 담배값이나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공공요금 인상안을 꺼내들면서 명분이야 어쨌든 서민 부담 가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광주는 흑자, 전남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법무세관이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수출이 7.8% 감소해 전달보다 무역 수지는 16% 감소한 8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남은 수출이 0.8% 감소했지만 무역 수지는 2,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전 노조 간부가 채용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챙긴 뒤 잠적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인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아차 노조 간부 출신인 34살 홍모 씨가 돌연 잠적한 건 지난 11일. 경찰은 홍 씨의 잠적이 채용 사기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홍 씨가 기아차 직원들에게 접근해 친인척들을 채용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홍 씨는 이 과정에서 기아차 본사 상무와 형 동생하는 사이고 노조 간부 경험이 있어 노조 지부장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홍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20여 명. 이들은 홍 씨에게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을 건네 금액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기아차 노조에서 조직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 내에서 아무 역할도 안 했고 그냥 순수한 자원으로 계셨으면 누가 그분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경찰은 피해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공범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지 본사나 노조 집행부가 이번 사건과 연루돼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는 취업 사기, 잊을만 하면 터지는데 이번에는 노조 전직 간부가 주도했습니다. 2005년처럼 조직적인 비리 악몽이 떠오르는데 노조와 회사는 개인 비리라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생산직 초임 연봉 4천만 원 이상, 전 직원 평균 연봉 9천만 원. 고임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광주에서 기아자동차 생산직이
꿈의 직장으로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취업 공고라도 나붙으면 생산직 취업 제한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노사는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는 조직적인 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간부가 연루된 노조 측은 기민하게 대처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채용을 빙자한 개인 사기 사건이라며 조직적인 비리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조사가 추가로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기아자동차 측도 대규모 채용 비리가 터졌던 지난 2005년 이후 본사에서 생산직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개인 차원의 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회사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반복되는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고급 일자리가 많지 않은 광주의 어두운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담양 펜션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펜션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보이는 구의원 부부를 오늘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담양경찰서는 그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않았던 최모 의원 부부가 오늘 오전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국유지 무단 적용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담양 펜션 화재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가 펜션과 민박 등 여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관광 펜션을 포함해서 외국인 도시 민박시설과 농촌 민박,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건축 소방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여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이전과 함께 나주혁신도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홀로 내려와서 생활하는 임직원들이 더 많은 현실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마당이 있는 시골 남양집에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개량 기와를 얹은 신축 주택이라는 점 외에 특별할 것 없는 방 3개짜리 단독주택.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은 부인과 함께 2달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입 신고까지 마쳐 부부 모두 어엿한 화순군 능주 면민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주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적지도 않고 이게 적당하게 서로 지나가면 그냥 인사도 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만 800명 남짓의 국내 최대의 농업 관련 공공기관. 수도권 도심에 있었던 과거가 오히려 비정상이었다며 본사 이전과 함께 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자신의 선택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장부터 먼저 와서 살아야 임직원 또 와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지. 사장은 뭐 딴 데 있으면서 너들만 와서 살아라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농촌에 살기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농어촌 표준주택 설계 도면. 공사의 CEO가 거주하는 사택이 표준 도면대로 지어지면서 시책 사업의 인지도 상승이라는 부수 효과도 얻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한국남부발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동조사와 화력발전소 원배수의 농업자원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수도권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등 최근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조성 사업이 운영 주체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오는 2016년까지 290억 원을 들여서 집 배송장과 저온 창고, 상품화 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 농산물 전문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물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농협을 운영 주체로 할 계획이지만 농협 측은 경제성 부족과 기존 농협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위탁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과 수협, 축협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전남에서도 183개 농수축협이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데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못지않은 대규모 선거가 내년 3월 11일 실시됩니다. 농수축협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데 전남만 183곳에 달합니다. 농축협 147곳을 비롯해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으로 유권자 조합원은 4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혼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엄청나 유형들은 혼탁하죠. 이제 상대방 이야기만 하고 댕겨버리니까. 광양에서는 조합장 출마 예상자가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네다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고발 1건, 경고 3건을 비롯해 시군 선관위에서도 10여 건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할 시간이 갈려져 버리잖아요. 후보자들 품이 직원들도 그럼 그게 이제 수습하려면은. 농협은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대책회의를 열고 상호 신고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공개 공정선거 지원단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최고 1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비공개 선거 부정 감시단을 가동을 하고 도의원의 광역조사팀을 풀가동을 해서 선거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검찰도 금품 선거는 물론 농수축협 임직원들의 선거 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공원이나 동네 운동장을 지나다 보면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각 동네를 대표하는 게이트볼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스틱이 공을 치자 맑고 둔탁한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집니다. 경기 내내 팀원들은 타자를 응원하고 승부욕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 움직임이 적고 차분한 게이트볼. 대회장의 열기만큼은 여느 스포츠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87살 박조영 씨도 팀의 맏언니이자 최고령 참가자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직접 구청의 건의에 동네 게이트볼장을 만들 만큼 게이트볼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즐겁고 몸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지고 이렇게 즐겁고 그래요, 마음이. 흔히 게이트볼이라고 하면 단순한 스포츠라고 생각하지만 복잡한 두뇌 싸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전으로 경기를 풀어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주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공을 칠 때는 당구처럼 방향과 각도를 잘 계산해야 하고 팀원끼리 호흡도 잘 맞아야 합니다. 이처럼 경기 내내 두뇌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그 터치할 때 그 소리가 너무나 우리 뇌에 닿았을 때 우리 몸에 뭐가 확 뚫리는 것 같아요. 광주에는 약 1,200명의 회원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역 내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의 포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어제 30개 구단에 양현종의 포스팅 신청 소식을 알렸습니다. 양현종에게 관심을 가진 메이저리그 구단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6시까지 사무국에 입찰액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양현종과 기아는 구체적인 금액은 문의하지 않았지만 팀과 선수 개인이 납득할 정도의 포스팅 금액이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퍼즐을 짜더라고요.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과 일대 문화권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에는 무등산의 자연문화유산을 12개 주제로 정리한 디지털 아카이브와
자연문화유산의 위치를 보여주는 전자문화지도, 디지털 가상전시관인 웹전시 등이 제공됩니다. 전남도와 부산시, 제주도가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융합 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이 최종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됐습니다. 극한 해양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친환경 신섬유와 소재를 개발하는 이번 사업에는 6년 동안 888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는데 전남은 전남 테크노파크 고분자 융복합 소재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중소기업을 국제적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일본 요코하마, 중국 취안저우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우호 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를 방문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하야시 후미코 요코하마 시장과 린왕민 취안저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문화도시로서 우호 협력도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세계 문화도시들은 내년부터 문화도시 시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 교수들이 호남대 공자학원에서 미술 교류전을 열었습니다. 바람, 물, 빛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 교류전에는 중국 하북미술대학 교수들의 작품 40여 점과 호남대 교수들의 작품 10점이 선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국가 1급 미술자이자 몽롱학파의 창시자인 견춘 교수의 작품도 전시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되었고요.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광주 0.3도, 구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랐을 텐데요. 대부분 지역이 12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영하 1도, 영광과 담양 영하 2도, 구례와 화순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12도, 광주와 나주, 화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아침 추위는 모레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13도에서 16도의 분포로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